안녕하십니까. 준선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네, 이러한 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근데 이제 이러한 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여기서는 실제로는 있지요. 그런 상황이. 근데 이 가정을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반응하냐의 차이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A-로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면 A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B가 보기도 하고 C가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A는 이 써놓은 글 자체 내에서 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답변을 했거든요. 반응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댓글을 쓰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또 A는 이 A-를 쓴 사람은 이걸 또 신경 쓰게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누적이 계속되면 이 D라는 사람까지도 신경을 쓰게 돼요. D나 E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남아져 있는 것들이 이게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N으로 수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또 수정을 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D나 E가 태클 걸어. 이거 틀렸다. 이게 잘못했다. 이 사람 고맙다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A는 초등학생이거든요. 네.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엣지 이거 나쁜 거야 찌찌 그랬더니 네. 이 사람이 그래요. 아, 그게 뭐 나쁜 거냐. 아, 경험에 따라 다 다르고 뭐 다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 A가 이걸 알아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을 특수한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설명하는 그 말의 뉘앙스나 아니면 설명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있는데 네. 이런 거를 내놨을 때 이 A는 충분히 만족하고 그랬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 때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어디서 발생하냐면 A라는 학생이 왔는데요. 네. 학원에서 A에 맞는 A의 수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A를 수업을 해서 얘만 보여줬어, 동영상을. 네. 그런데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A랑 유사하니까 네. 이게 조금씩 유사한데 유사한 게 갈수록 멀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그딴 식으로 가르치냐고. 얘는 가르치는 게 잘못했다고. 근데 얘는 지금 상황이 얘 단계가 네.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A한테 이 소문자 A가 설명을 해줄 때 A라고 설명을 안 하고 네. A2-나 A3- 하면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더 오래 걸리고 그러면 얘한테 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단정을 해버려요. 쟤는 원래 저런 애구나. 나는 맞춰서 수업을 해서. 그래서 이 동영상 자체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가. 네. 왜?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면서 예단을 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오는 족족이 나는 만족시키고 A가 오면 A로, B가 오면 B로 설명하고 C가 오면 C-로 설명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다 보지는 않고 하나만 딱 보고 판단을 해버려. 저 사람은 하위권만 가르치네 이렇게. 그래서 공개를 하는 거. 이해됐어요? 네. 요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서 공개를 안 하고 하는데 지금 공개된 상황에서는 이거를 수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는 게 싫어서 첫 번째 가그룹은 아예 덧글이나 이런 걸 안 답니다. 아예 안 달아요. 네. 왜 안 다는 줄 아세요? 이걸 수정하고 누구한테 평가받고 이런 게 귀찮아서. 나그룹은 이걸 달되 그죠? 네. 꼭 필요해가지고 나중에 수정이 필요 없어서 나 죽어도 문제가 안 될 것만 남깁니다. 자, 다그룹은 자유롭게 남기면서 네. 도와줬는데 수정을 해가면서 계속 해나갑니다. 자, 라그룹은 쓴 거를 디지털 장의사한테 의뢰를 해갖고 다 삭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글을 써놓고 써놓은 글에 대한 반응,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네, 그렇죠. 이해됐죠? 네. 여기서 보면 자, 당신이 주어예요. 항상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네.
그것을 삭제하거나 그러면 찜찜하죠. 네. 답이. 근데 그 사람은 도움이 됐다고 했는데 삭제할 때가 있습니다. 네. 오해를 살까봐 수정을 합니다. 하는 것을 이것을 보고 그것을 삭제하거나 답을 했는데 웃는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가정한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A가 질문을 해서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B가 이거를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보고 C가 아이고 꿀값하네 능력도 없는데 별. 그러니까 이거를 A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발생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러하니가 그에 대해 웃든 웃지 않든 그렇게 할 거라고 본다. 는 뭐냐면 이 C가 네. 이거를 수정안을 보고 하는 걸 웃는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가정. 네. 만약에. 근데 만약에 이걸 웃더라도 아니면 웃지 않더라도 이렇게 B는 수정을. 아니 A에게 도와주고 수정도 하고 정리도 해놓는다는 거지. 아. 자, 그러한 이들이 있든 없든 그죠? 그러한 이들 이렇게 C라는 웃는 비웃는 네. 어떤 사람이 있든 없든 당신은 그것을 그렇게 했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하고 고치고. 왜? 이게 이 사람한테는 빠른 속도로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 네. 근데 이게 계획 작업 뭔가를 뭐 구상해가지고 그 부분만 딱 해주는 게 아니잖아. 네. 아주 빠르게 해주니까 이걸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지나면 다 한 다음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거기에 추가된 생각이 떠오르고 그렇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네. 혹은 할 거라고. 네.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논리 구조로 잘 맞게 쓴 거야, 잘. 지시어를 너무 많이 쓰죠. 아니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대답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사람만 대답해 달라고. 아, 저는 못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들은 그럼 이러한 이들은 여기죠. 이러한 이들. 네. 이러한 이들은 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 웃긴 이들이 아닐까. 스스로가 이 답변하는 사람은 좀 웃긴 일 아닐까. 근데 첫 번째 답변으로 이게 정신적으로 웃긴다. 그러면 이게 미소 짓게는 해. 왜? 내 스타일이야. 정리하고 답변하고 또 고치고. 나는 그렇게 많이 고치진 않지만 여러 개로. 두 번째는 완벽하게 답변을 하려고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대단하다고 봐. 완벽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안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지. 네. 또 하나는 3번. 그런 상황에서 이걸 삭제한 이유 아니면 수정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봐. 어떤 사람은 놀린 다음에 확 삭제할 수도 있고, 네. 그치? 아니면 수정을 하는데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타 고치고 생각 고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삭제 이유의 이 도덕적 평가에 대한 태도 자체는 멋지고, 나는 웃고, 왜? 내 스타일이다. 나 같은 사람이구나. 동화샘 스타일이다. 그래서 좋아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삭제한 이유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본다고. 자,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의식하고 웃는 이들이 있든 없든, 네. 그지? 그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할 거라면, 이렇게 웃기고, 이렇게 삭제하고 한다면, 네. 이들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은, 그다 그와 같은 이들이,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그러네. 그것이 그렇게 될 거고, 할 거라면, 네. 그와 같은 이들이 그와 같이 하는 건 좀 웃긴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또 문장이,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의식하고 웃는 이들이 있든 없든, 그럼 이들이 있든 없든, 그지? 네. 그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것, 쓴 답안지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할 거라면, 네. 그같이, 그와 같은 이들이 그와 같이 하는 건, 그러면 이것도 될 수 있어요. 이 비웃는 사람이 이걸 비웃는 거, 계속 꾸렁꾸렁 하잖아. 네. 그걸 보고 이게 웃는 거 자체가 웃기잖아. 네. 네네. 자, 다시 헷갈리지만. 자, 네. 지워놓고. 다시 지워놓고 해볼게. 자, 아까 어디까지 됐었죠? 여기까지 됐었죠? 네. 다음 문제부터. 그지?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 이 내용을 그지? 네. 의식하고 웃는 이들이 있든 없든 그러면 이걸 보고 그지? 네. 의식하고 웃는 이들이 이 B들이 이제 A고 아니면 B고 참 이 C들이지. 네, C죠. 이 C들이 있는데 의식하고 웃는 이들이 있든 없든 이 웃는 이들 C가 있든 없든 그지? 이건 C 네. 그지? 네. 그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할 거라면 뭐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할 거라면 네. 그와 같은 이들이 그와 같이 하는 건 이 그와 같은 이 이름은 요 그것이 그렇게 될 것 그와 같은 이들 어디서 웃는 이들 그럼 그와 같은 이들이 그와 같이 하는 건 그러면 두 개가 되네. 이건 중립법으로 해석할 수 있네. 네. C가 웃는 것도 웃긴 거고 B가 계속 하는 것도. B가 계속하는 것도 웃긴 거고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될 수도 있네. 네, 근데 뒷문장에서는. 그러니까 중복되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문장이 써 있다고. 네. 근데 그들과는 완전히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그지? 그러면 그 C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 A, B는 당사자고. 네, 그렇죠. 그것들과는 완전히 상관없이 그들과는 이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의식하고 그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의식하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의식해버린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도 웃기고 이거 웃긴 일인데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또 반응하는 거는 더 웃긴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내가 그랬지 A에서 B로 해서 이렇게 고치는 거 그지? 네. 고치는 거는 웃긴 일이 아니라고 했지. 첫 번째는 뭐라고? 동아샘 스타일이라고. 두 번째는 고치는 거는 멋지다라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지? 이 취소하는 이유에 따라서 도덕적인 판단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그랬지. 네. 이유에 따라서 취소하고 삭제하고. 네. 자, 그런데 네 번째도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할 때 밑에 있는 덧글들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걸 안 없애야 되거든요. 이거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덧글까지 다 없애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덧글 논쟁을 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내 덧글은 다 없애고 네. 상대방 덧글만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대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뢰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삭제의 방식이 문제입니다. 삭제의 방식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예의 바르게 전달을 할 거고 해나가는 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A가 여기서 이걸 웃기다고 했잖아요. 참견하고 네. 웃는다고. 근데 이게 참견했을 때 이걸 댓글을 달았을 때는 A와 C는 B와 C는 근데 이 댓글을 달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네. B가 이걸 이 댓글에 반응을 했을 때는 B와 C는 서로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네. A라는 사람이 질문을 해서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글을 써줬어요. 네. 그랬더니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댓글에서 C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네. 그래서 이 B가 C한테 답글을 달아요. 네. 그러다 보면 B, C의 논쟁이 돼버려요. 네, 저도 많이 봤죠. A는 상관없이. 네. 그러면 D가 보고 눈을 찌푸려요. 네. 자, 이거에서 이 B가 이 C의 덧글을 달지 않고 C가 쭈루룩 나왔을 때 네. A에만 최선을 다했으면 이 D는 B에게 호의를 가져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둘이 논쟁을 하고 싸워서 산으로 가게 되면 B와 C를 둘 다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C로 다는 사람하고 쳤을 때, 자, 1000명이 카페에 접속하면 100명이 댓글을 달아요. 그 중에 1명이 게시글을 쓰고요. 네. 거기에 0.1명. 자, 이게 10,000명이 카페에 가입하면 100명이 댓글을 달고 10명이 뭐라고요? 글을 쓰고 1명이 뭐라고요? 오프라인에 나와요. 이게 10,000대, 1,000대, 10대 1의 법칙. 100대 1에. 잘못했다. 이게 10%인데 10,000명이 가면 1,000명이 댓글 쓰고 댓글
글 쓰는 건 100명. 여기 글 쓰는 건 100명이고 나오는 건. 나오는 거는 10명이고 네. 그 중에서 오프라인에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뭐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1명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댓글, 글 이거는 뭐라고요? 오프라인 참석 요거는 뭐라고? 임원. 같이 임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A가 B에 대해서 댓글을 썼는데요. 이 C의 인원은 10,000명 중에 요 글 쓰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C의 입장과 같은 사람이 10%가 있다고 쳐요. 네. 한두 명, 두 명이니까 두 명이면 100. 그래서 글 쓰는 100명 중에 두 명이죠. 네. 그러면 5%나 10%, 그리고 심하게 보면 10%의 20%는 안티 세력이 아무리 좋아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80%는 뭐라고요? A나 B의 역할이라고요. 이 B라고요, D. 이 80%가 이렇게 싸우게 되면 반으로 갈라져 버려요. C를 그냥 두고 네. 대세를 하고 대세로 계속 논의를 하고 해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10%와 20%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하고 적잖아 대통령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네. 유연하게 부딪히지 않고 큰 흐름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카페가 더 바람직하게 오래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즐겨요. 댓글 거는 거. 네.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접으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보면 뭐가 됐다고요? 당사자가 돼버리니까, 이 당사자, 이게 C는 분명히 이유 없이 태클을 걸기도 하고, 정당한 태클을 걸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당사자가 됐을 때, 최대한 조심하면서, 최대한 이 C뿐만 아니라 C 뒤에 있는, 아니면 이 D 있죠, D. 아예 별개인. 전체 대해서 관망주는 이 D를 향해 댓글을 달아야 돼요. 이게 나랑 반대일 때는. 그런 다음에 일정 수로 끊어줘야 돼요. 왜? 논할수록 A와 B의 관계가 우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C의 관계로 끌어 들어가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요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기능도 해요. 나를 경계하고 준비하고 뭐라고요? 나를 점검하고 그런 스타일들이 있다. 이게 뭐라고요? 1번은 당사자가 되면 네. 댓글을 쓰는 순간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이 당사자는 뭐라고요? C라는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C라는 당사자 이해는 이 뭐라고? D를 향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D를 향해 답변을 할 때 3번 내가 이렇게 반대 입장이 있다는 것, 나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하면서 반대 입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반대 입장을 고려하면 내가 경계가 되고 조심하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협력자라는 느낌도 나를 채찍질해주는 협력자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 협력자, 이 C가 비판을 하던 말던 내가 고치고 내가 똑바로 한다는 것은 필요해 보여요. 네. 이거를 신경 안 쓰고 필요한 것, 주된 일을 묵묵하게 끊임없이 하는 것은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이 C를 네.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D가 나중에 나도 무시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해됐어요? 네. 자, 쉽지 않죠? 네. 이게 둘이 관계가. 네. 자, 다음. 자, 그런 상황이, 자, 이런 상황은 뭐라고요? B의 역할이죠. 네. 이런 상황은 B와 C의 연결고리가 됐을 때의 역할이죠. 네. 그럼 D로 B와 C, 상관없는 B와 C, 상관없음, 필요해 보이는데, 요거를 신경 쓰는 게 웃긴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라 해야 돼요? 이거를 신경 쓰고 내가 쭈르륵 가더라도 이 사람들을 향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배려라고요? D를 위한 배려라고요. 근데, 네. 자, D를 위하기 때문에
이 B에게 뭐라고요? 이 B가 막 엉뚱한 걸 써놓으니까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B를 반박하기 위해서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B와 C. 그러니까 C가 써버리잖아요. 네. C가 쓰는 거를 B가 반박을 해버리면 B와 C의 사이 일이 돼버린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팩트로 전달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D에게 이 B가 그죠? C가 이렇게 써는 거를 B가 이 C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하면 이 사람이 또 요걸 태클 걸고 또 태클 걸어요. 그랬을 때 일정 수준을 되면 이 D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멈추고 냅둬도 이 D가 판단을 하는데 네. 이걸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D들이 이 B, C가 하도 막 그러니까 네. 밀리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차분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한 거고 이 C는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툭 튀어나온.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대답을 하면서 그거는 다 뭐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D들의 입장에서는 이 C가 태클 거는 것 자체를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네. 이 사람이 반응할수록 아.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A라는 정치인을 새로운 신입 정치인이 까요. 네. 까면 이 사람이 반응을 하면 네. 얘가 이슈화돼서 부각이 돼요. 그렇죠. 이런 방식을 항상 써먹어요 사람들이. 네. 이런 데서도 이 질문 답변에서도. 그러니까 적절하게 본인이 이런 태클을 거는 C의 덧글이나 아니면 댓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다 답변하면 안 되고 다 답변할 필요도 없고 답변하는 시간도 둬야 되고 일정 부분은 입장을 밝히고 전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흐름을 중심으로 밝혀줘야 돼요. 이제 이게 네. 여기에 이렇게 지식인의 답변뿐만 아니라 카페에서도 발생하고 사회에서도 발생하고 네. 여러 가지 사회의 상황에서 계속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정리하자면 자 그럼 첫 번째 뭘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자기의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말. 네. 이게 삭제의 이유나 방식. 이유의 도덕성, 방식의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 네. 도덕성, 정당성. 그래서 정도로 지워야 돼. 이해되세요? 네. 다음에 이렇게 댓글을 달 때 조심하라고 했죠. 네. 뭐라고요?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된다고. 나를 오해를 사더라도. 네. 그리고 20%까지 전부 다 설득해서 나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안 되더라도 반대 입장들이 필요하구나 해주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거가 뭘까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는 못해 그럼 못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건데 네. 이거를 굳이 무시하거나 이거를 니네 생각은 소용없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 의견은 말하도록 두는 거고 네. 이거를 쭈르면 이 D들이 움찔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렇게 웃긴 내가 어떤 걸 하는데 이렇게 웃고 비웃거나 아니면 비평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신경 쓰는 게 웃긴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다만 네. 이게 과민하게 신경 쓰지 않도록 뭘 만들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인터넷에서 논쟁하는 법. 인터넷 논쟁하는 법? 토론하는 법. 인터넷? 네. 인터넷 카페 운영하는 법? 인터넷에서 답변하는 법? 인터넷 댓글 시 주의사항? 인터넷에서 대인관계. 인터넷의 대인관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